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은 대선으로 술렁이고 있고 연일 큰 뉴스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챙기고 가야 할 뉴스들이 있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버티다 결국은 새해 시작부터 거리로 나선 두 직업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날 분은 도시가스 검침원이세요. 지난 1일부터 서울 종로, 은평, 서대문구의 도시가스 점검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침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 은평 입사한 거는 8년 차 되고요. 예. 그전 경력으로 하면은 한 11년 차 됩니다. 11년 차. 네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가구나 방문하십니까? 제가 6개월 안에 3,400가구를 다 돌아야 되거든요. 6개월 안에 3,400가구?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50에서 55집을 해야 되는데 예. 그 50에서 55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150집을 돌아야 돼요. 하루에. 그래야 점검을 완료를 해요. 왜냐하면 안전점검. 빈집이 많으니까 가봤자. 네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새는 맞벌이들이 많아갖고요. 낮에는 집에 대개들 안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주로 일을 많이 해요. 예. 그 아파트라면 모르겠지만 주택, 빌라촌. 저는 단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위주로 하는군요. 네네. 왜 빌라 같은 데는 5, 6층짜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저희가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집을 6층짜리 한 집을 가기 위해서 한 10번도 넘게 방문을 합니다. 그 집을 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무릎도 많이 아프고 좀 신발도 많이 닳고 예. 그리고 다치고 빙판길에 넘어지고 검침하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다리 삐끗하고 예.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다친 사람이 있어갖고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예. 다치자마자 저 다쳤다고. 예. 그러면은 얼마나 다쳤냐, 병원은 갔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책임자가 하는 말이 경위서를 써갖고 들어오라. 아니, 다쳤는데 어떻게 경위서를 써갖고 가요?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제 어떻게 왜 다쳤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책임자한테. 아하.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 직원이 다쳤는데 사장님은 그런 거를 경위서를 써갖고 오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다쳤는지 내가 알게 뭐냐.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다치면은 병원으로 가서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치는 분들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좀 이렇게 위험한 곳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죠. 담을 타고 넘어가서 계단길을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아니면 난간에 서서 계단길을 봐야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다리 한쪽 발만 들어가는 경우 옆으로요. 도시가스 계단기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어디다 달아라란 이런 규정 같은 게 없군요. 그냥 집 짓는 사람 많이군요. 예.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우리 이 옷이 예. 거미줄, 먼지, 예. 이 세멘트에 그실러갖고 허옇게 된다든지, 예. 그런 일은 검침할 부지기수예요. 때마다 있는 일이고요. 그래요. 그런 식의 위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그 2015년 울산 사건이에요. 예. 울산에서 가스 검침하던 분이 성추행을 당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회적으로. 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종종 있는 일이죠. 저희도 그런 일 많이 겪고요. 그래요. 남자분들이 요새는 집에 남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그래갖고 가면은 홀딱 벗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띵똥띵똥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닌데도? 네. 가스 점검 왔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도 홀딱 벗고 나오는 사람. 홀딱 벗는다는 게 얼마나 벗고 나온다는 거예요? 팬티도 안 입고 다요. 알몸으로. 그런 일을 정말 겪으셨다고요? 네. 그래갖고 우리 직원이 세상에. 그거 보는 순간 그냥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무실에서 그러더래. 그거 처음 봤어? 그 남자 몸을 처음 봤냐고. 저희가 가정주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가? 그 말 뜻이죠. 남자 몸 처음 봤어, 벗은 거? 그렇죠. 그 말 뜻이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심각해요. 성희롱을 심각하고. 제2차 피해를 또 당하신 건데요, 회사에서. 네네. 위로는커녕 너 그런 거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네. 울산 사건처럼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후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됐을 것 같은데 사후 대책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이 알몸 사건이 났을 때 예. 우리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뭐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호신 무기라도 하나 좀 해달라 이러지. 호루라기를 하나 호루라기. 했어요. 네. 호루라기. 근데 호루라기 불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있을 때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뿐. 호루라기조차도. 네.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아주 특수한 경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끼리 이제 왜 저희는 저희가 일하는 거를 알잖아요. 예, 예. 이래 했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알아. 그렇게 일하고 월급은 어느 정도나 받으세요? 월급이요? 예. 조금 좀 저기인데 128만 5천 원이요. 세후에 128만 5천 원. 네. 경력 10년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경력이 더 낮은 분은 더 금액이 낮죠. 저희하고 근데 별로 차이는 안 나요. 한 2, 3만 원? 아, 그래요? 네. 그럼 세전은 얼마입니까? 세전은 기본급이요. 예. 135만 8,500원이요. 135만 8,500원. 8,500원. 거기에 각종 수당 더하면 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는데 예. 주말 수당도 없고 야간에 일해도 야간 수당도 없고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검침, 고지서 송달까지 해요. 3개 업무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월급 때문에 이렇게 월급만 가지고 투쟁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앞으로 이것만큼은 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인간답게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소망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살고 쉬운 싶다라는 건데 크게 안 돼서 이렇게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 네, 저희 그래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풀리기를 기대하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 은평 서대문구에 도시가스 검침원 분들이 지금 파업 중이세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초중고 예술 선생님들을 만나는데요. 아니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 과목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게 된 건지 직접 들어보죠. 강원도에서 학교 예술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 역시 익명으로 만납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중고 예술 강사.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교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 과정이 편성되기 힘든 연극이나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들을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예술을 전담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술 전담 계약직 강사. 네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선생님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네, 강원도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국악 분야를 강의하고 국악. 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원래는 사물놀이나 풍물놀이 공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다른 기악이라든지 성악들도 또 배워서 강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째? 제가 올해 만약에 하게 된다면 11년째가 됩니다. 11년째. 그럼 네, 사실상 주 수입원은 학교 강사 생활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공연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요. 강의를 통한 수입원이 거의 생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한 7개 학교 정도를 예술 강사로 뛰면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100만 원에서 120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월 평균 100에서 120. 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술 강사 자리마저도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들이 지금 거리로 나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처음에 선발이 되면 매년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물론 재계약을 하긴 하지만 고용이 승계가 되는 안정적인 힘인데 전면 재심사라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전면 재심사를 하겠다. 네네. 처음부터 다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서류 심사부터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 네, 처음부터. 예. 근데 아니, 그 취지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있었던 선생님들 중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승계가 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취지 자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 취지가 공정하게 시행된다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그 예술 강사들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나가는 학교 예술 강사가 있고, 예. 지역에 이제 그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이런 데 수업을 하시는 사회 예술 강사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네네. 사회 예술 강사가 작년에 지금처럼 전면 재심사를 시행했어요. 예. 그랬는데, 재심사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36% 정도가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36%면 그럼 3분의 1이 탈락. 네, 그렇죠. 그런데 탈락했다는 자체만으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과정이 심사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까? 서류 심사 중에서 이제 그 전년도에 뭐 우수 학습 계획서로 이렇게 뭐 상도 받으시고 한 선생님의 학습 계획서가 모두 탈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 탈락을 했나라고 물어봤을 때도 자기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다라고만 하지 없는 부분이죠. 근거가. 상당히 자의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하는 곳이 학교교육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인데 네네네. 그곳에서 일부러 뭐 심사 기준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무더기로 떨어뜨려야지 결심하고 떨어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경력이 있는 교육자들의 예술 강사들의 자기들은 저희들은 이제 본업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일자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계 위협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에 예술 강사가 5,500명이 되는데요. 그 전체가 다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뭐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 복지관 강사 심사, 재심사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올해 학교 강사 심사도 무더기 탈락이 예상이 되고 네네네. 젊은 사람들을 이제 취업시켜서 뭔가 좀 취업률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 경력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강사 지원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체 공지가 떴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 예술가들이 삶이 어렵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술 강사 자리마저 그것도 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그 예술 강사 자리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방법들이 어떤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생계를 위해서 혹은 또 뭐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육 예술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약도 점점 많아지고 뭐 시수도 줄어들고 하면서 뭐 10년 전보다 오히려 강사 소득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부잔 예술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불안정한 고용은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술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 고용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비정규직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 불안한 지위의 비정규직들 비단 예술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근데 예술을 하시는 강사들은 더 불안한 그 중에서도 더 불안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그 호소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 속에서 완전히 묻힌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좀 관심을 다 같이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수면 위로 올려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 강사 한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